안녕하세요, 여러분. 출산을 교육하고 여러분에게 순산에너지 팍팍 전해드리는 둘라 로지아입니다. 오늘은 남편 없이 혼자 출산 잘할 수 있을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잠깐 드리자면 저는 남편 없이 출산하는 게 상상이 안 돼요. 왜냐면 첫째 출산, 둘째 출산 모두 무통 없이 나왔고 남편이 철저하게 옆에서 이완과 호흡, 그 둘라 역할을 너무 잘해줘서 저는 남편이 없으면 둘라라도 고용해서 출산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남편 없이 출산이 가능할까요? 라는 글을 맘카페에 이렇게 올리면 그 밑에 댓글이 쫙 달려요. 그러면 저는 혼자 출산했어요. 양수 터지고 혼자 운전했어요. 갖가지의 댓글이 올라오는데 그 중에서 제가 어느 댓글을 보고 빵 터진 게 있어요. 저는 진통 올 때 남편 얼굴 보니까 더 짜증이 나더라고요. 그냥 남편 없는 게 나아요. 이렇게 글을 쓰신 분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아프고 힘든데 가장 나와 가까운 사람인 남편이 있어주면 당연히 좋죠. 근데 진통 올 때 남편 얼굴 보고 짜증이 났다는 건 두 가지 이유라고 생각을 해요. 첫 번째, 전혀 도움이 안 됐다. 두 번째, 남편이 나보다 더 당황해하는 기색이 역력하더라. 이러면 나는 힘든데 나를 도와주지는 못하고 저 사람 지금 저기 서서 뭐 하는 거야? 이러면서 그 아픈 와중에도 화가 막 나겠죠. 그래서 중요한 게 바로 남편 교육입니다. 남편이 최소한 이완과 호흡 이런 걸 잘 잡아주면 좋은데요. 오늘의 주제는 남편 교육 아니고 남편 없이 내가 어떻게 출산을 잘할 수 있을까라는 게 주제니까 지금부터 남편 없이 어떻게 출산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남편 없이 출산 잘하는 법. 첫 번째는 평소에 분만 호흡법을 꼭 익혀라 입니다. 출산을 시작하면 가장 중요한 게 이완과 호흡인데요. 선생님, 저 출산해보니까 진짜 호흡이 중요하더라고요. 이런 댓글이 하나 건너 하나 있을 만큼 정말 많이 달려요. 그래서 여러분 제가 임신 기간 중에 분만 호흡 연습하세요 아니면 이완하세요 이런 걸 말씀드리면 이완을 어떻게 하는지 감을 못 잡겠어요. 또는 호흡 연습을 좀 이렇게 와닿지 않으니까 운동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은데 사실 운동 이상으로 호흡이 정말 중요합니다. 남편이 없더라도 보호자 한 명은 꼭 같이 병원에 가서 출산을 하시게 되겠지만 출산하러 갈 때 같이 가는 내 가족에게도 어느 정도 분만 호흡법을 알려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산모 본인 역시 분만 호흡을 충분히 연습하시고 가셔야 진통을 잘 넘기고 순산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누구와 함께 가야 할까? 이게 가장 고민이실 텐데요. 대부분은 시어머니나 또 친정어머니 이렇게 같이 가시더라고요. 그런데 친정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가 출산할 때 아파하면 너무 옆에서 힘들어하세요. 그래서 내 엄마가 힘들어하는 걸 보면 내 출산에도 영향이 있기 때문에 별로 권하지 않고요. 또 시어머니 같은 경우는 내 출산을 도와주기보다는 약간 잔소리? 뭐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그 와중에도 좀 잔소리를 하시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또 편하지가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시아버지나 친정아버지를 모시고 갈 수는 없겠죠. 그래서 저는 추천드리는 게 바로 둘라 서비스인데요. 일반 병원 분만에서는 둘라가 같이 동행을 할 수는 없어요. 하지만 둘라가 원격으로 지원을 해드릴 수 있어요. 원격 둘라라고 해서 일전에 V백 하신 산모분께서도 출산하기 15분 전까지 저와 함께 통화를 하면서 계속 호흡을 하셨는데요. 어떻게 했냐면 그분은 이어폰을 끼고 저는 계속 말을 하면서 그분이 어떤 상황이라는 걸 추측을 하면서 같이 호흡하고 밀어내기도 같이 하고 몸의 어느 부위에 신경을 쓸 건지 어떤 자세를 취하면 되는지 그런 것들을 상세하게 알려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출산을 잘했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그분 남편도 그 산모분도
선생님 아니었으면 정말 출산 못했을 것 같아요. 원격둘라 생각보다 너무 좋은데요? 라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원격둘라를 해도 옆에 보호자는 있어야 되니까 이때 가족보다는 차라리 가까운 지인과 함께 가시는 걸 권해드릴게요. 그런데 이렇게 혼자 진통을 기다리고 있다가 오라는 자연진통은 안 오고 갑자기 양수파수가 될 수도 있겠죠. 그러면 조기 양수파수가 됐을 때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런 거 굉장히 궁금해 하시는데요. 조기 양수파수가 되는 경우에 금방 진통이 따라오지 않는 경우가 꽤 많아요. 혼자 있다가 조기 양수파수가 됐을 경우에 굉장히 당황하고 조금 서럽고 다소 걱정이 되실 수도 있는데 걱정하지 마시고 가볍게 샤워하고 편하게 뭘 좀 챙겨 드시면 그제서야 아기 태동이 느껴지실 거예요. 그러면 잠시 숨을 고른 다음에 출산 가방을 들고 가족이나 지인과 함께 병원으로 출발하시면 되고요. 이때 운전은 산모 본인이 하는 것보다 택시를 이용하시거나 지인이 운전해 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 자연진통이 오는 경우인데요. 진통이 시작됐어. 지금 병원에 가야 되나? 어떡하지? 굉장히 불안하시죠. 집에 혼자 계시다가 진통이 시작됐을 때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러면 보통 누구한테 전화해요? 엄마한테 전화하시면 안 돼요. 엄마한테 전화하면 무조건 빨리 병원 가야 된다. 큰일 났다. 어느 서방 어디 있냐? 막 이러면서 닥달을 하실 거예요. 그러면 산모 마음이 어떡해요? 더 불안하고 더 초조해져요. 그러면 출산에도 영향을 미치겠죠. 그래서 엄마한테 전화하지 마시고 저한테 연락 주세요. 이럴 때는 응급 막달 코칭이 가능합니다. 응급둘라가 있는 것처럼 사전에 예약을 하진 않았지만 진통이 시작된 이후 병원에 가서 출산할 때까지 혹은 병원에 갈 때까지 저와 통화를 하거나 카톡을 주고받으면서 충분히 이완하고 진통을 집에서 잘 보낼 수 있도록 또 병원에 어느 타이밍에 가시면 좋을지 제가 다 알아서 알려드리니까요. 이때 제가 알려드린 방법대로 하시고 어느 타이밍에 지인이나 가족을 불러서 함께 병원에 갈지 세세한 것까지 다 코칭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만약 평소에 출산 공부가 잘 돼 있고 이 정도 진통은 내가 집에서 잘 보내고 적절한 타이밍에 내가 알아서 병원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가진통과 진진통을 구분하고 가진통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에 대해서 상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유도분만을 해야 되는 경우라면 여러분이 어느 날짜에 유도분만을 하는지 미리 알고 계시니까 그 날짜에 맞춰서 보호자 한 명과 함께 병원에 가시면 될 텐데요. 초산의 경우 유도분만은 기본 이틀을 잡습니다. 첫날은 진통이 막 오거나 아프거나 이런 거 대신 몸에 시동을 거는 첫날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첫날은 잘 열려야 3cm까지 열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오후 5시가 되면 이 촉진제를 빼게 되는데 저녁도 고스란히 굶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저녁은 충분히 드시고 저녁에 운동하고 이렇게 입원실에서 계시다가 다시 이튿날 아침에 촉진제를 맞기 시작을 하는데요. 밤사이에 자연진통이 조금 올 수도 있고 아니면 첫날이지만 꽤 진행이 돼서 4, 5cm까지 열리기도 해요. 반면에 첫날에 2cm, 1cm 별로 거의 진행이 없다가 이튿날 진행이 갑작스럽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유도분만을 하면 처음부터 진행이 되거나 막 아파오기 시작하는 건 아니지만 일단 진통이 걸리기 시작하면 자연진통에 비해서는 꽤 아프기 때문에 이때는 무통을 맞으면서 견디시는 걸 권해드리고요. 또 이때 호흡이 굉장히 중요하니까 최대한 호흡을 하시는 게 좋고요. 이때 호흡은 내쉬기 호흡을 길게 하거나 낮게 소리를 내면서 진통을 견디시면 됩니다. 유도분만으로 진통이 걸려서
진행이 잘 되는 경우는 아픈 대신에 빠르게 진행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호흡만 잘 하시면 자궁경부도 잘 열리고 아기도 내려와서 자연분만에 성공하실 테니까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남편과 주말 부부이거나 남편이 출장을 가서 혹은 어떤 사정으로 인해 남편과 떨어져 있어서 혼자 혹은 다른 가족과 함께 출산을 하셔야 되는 경우라면 첫 번째는 원격 도ula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고 두 번째는 막달 코칭 서비스를 긴급하게 저에게 요청하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소에 제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충분히 공부를 하시고 출산 상황에 대해서 머릿속으로 시뮬레이션을 해보시는 건 역시 도움이 될 테고요. 마지막으로 병원에 갈 때는 남편이 없었지만 병원에 가서 진통을 할 때 남편이 올 수 있다면 남편에게 충분히 출산 공부를 시키는 게 중요한데요. 남편 출산 공부를 시키는 방법은 첫 번째, 매월 정기적으로 열리는 막달 교실에 함께 참여한다. 두 번째, 1대1 교육을 받거나 리허설을 해서 남편이 충분히 출산에 대해서 대비할 수 있게 한다. 세 번째는 출산 영상을 구매하셔서 같이 보고 연습하고 대비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남편 없이 어떻게 진통하지? 어떻게 호흡하지? 어떻게 병원에서 아기를 낳을까 고민하시고 걱정하셨던 분들, 오늘 이 영상 많이 도움되셨나요? 오늘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세트로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게요. 뿅!